부자가 되고 싶으면 절대 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을까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 지출 측면에서는 과소비, 플렉스, 이런 거 위해서, 자기 소득은 1년에 3천만 원인데,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거나, 이런 건 하면 안 되죠. 그러는 순간, 그 지출, 내 소득을 넘어가는 지출을 하는 순간, 주식으로 치면 상장폐지입니다. 이쪽 사람으로 치면 신용불량이 주식으로 치면 상장폐지인데, 상장폐지가 너무 뭐죠? 와닿는다. 똑같아요. 재밌어요. 주식으로 상장폐지가 적자 기업이 됐을 때예요. 또는 자본 잠식 기업이 됐을 때예요. 그럼 사람으로 치면은 내 순소득보다 그렇네요. 지출이 크면은 그게 적자 기업, 그런데 적자 적자죠. 사람이고요. 또는 그러다 이제 빚을 못 갚게 되면 자본 잠식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장폐지랑 똑같죠. 그러니까 그 상장폐지를 안 되려면 적어도 내가 번 거보다 적게 써야 되는데 그놈의 플렉스 때문에 외제차를 사고 뭐를 사고 그게 일단 일차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 두 번째는 소득 측면에서 안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소득은 무조건 늘려야 돼요. 그럼 소득을 늘리려면 제가 책에 엔잡러라고 썼는데요. 저는 10년 전, 12년 전 이미 그걸 실행하고 계셨죠. 저는 그때부터 엔잡러였어요. 그때 세무법인 대표면서 재무설계사로 또 어디 보험회사 가서 그런 것도 막 재무설계도 하면서 판매도 하고 그러면서 밤에는 또 부동산 대학원도 다니고 근데 심지어 9시부터 3시까지 6시간 동안 화장실도 안 가고 주식을 하고 그런 게 포자 파이브 잡을 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책을 쓴 저자면서 유튜브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부자가 왜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살았으니까 부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소득을 늘리는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기 힘들겠죠. 어쨌든 계속 노력을 해요. 그 노력은 이제 자기 개발이 포함되는 거죠.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투자 쪽, 아까 지출 쪽은 과소비하지 마라. 소득 쪽은 자기 개발해라. 세 번째, 투자 쪽에서 이렇게 하면 부자가 안 된다? 투자 쪽은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모르고 하는 투자는 투자가 아니에요. 모르고 하지 마세요. 저는 비트코인도 한다니까요. 모든 투자를 해요, 저는. 근데 모르고 하진 않아요. 성장주 투자를 하건 차트를 보고 하건 비트코인을 하고 알고 하면 돼요. 또는 알고 안 해도 돼요. 이건 완전 다른 얘기예요. 저도 부동산 공부를 했는데 부동산 투자 비중을 막 높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성향에 주식이 좀 더 맞더라고요. 그러면 저랑 잘 맞는 걸 하는 게 맞으니까. 근데 저는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왜 열심히 했냐면 알고 싶었어요. 이게 부동산이 의외로 나한테 잘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공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주식이 더 맞겠구나. 이런 결론을 낸 거죠. 근데 주식이 뭔지도 모르고 계좌를 터서 나는 손실이 나고 있어라고 한다면 그건 모르고 하는 투자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알고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삼성전자 사야 될까요? 아니 사야 될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그 투자 대상을 잘 아느냐 모르냐가 훨씬 중요한 거군요. 그죠. 대표적으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면 주식 투자에서 종목 선정이 진짜 중요하지만 한 종목을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도. 왜냐하면 주식 진짜 30년 해야 되고 그러면 30년 동안 수백 종목을 샀다 팔았다 할 텐데 그 한 종목이 뭐가 중요해요. 그거는 정말 지나가는 찰나일 뿐이죠. 그러면 공부가 중요하다는 건 포트폴리오가 뭔지, 그럼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럼 어떤 업종을 사야 되는지, 그래서 그 업종에서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포트폴리오를 하면 분산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공부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한 종목을 삼성전자를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는 포트폴리오 이런 분산 효과 어떻게 비중을 둘까 이런 전체 공부에 1%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1%에 굉장히 치중하고 있죠. 이 종목을 사야 돼, 팔아야 돼. 안 중요한 거예요.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참 부자가 될지 안 될지 그런 게 좀 보이시나요? 앞으로 누가 부자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특징을 말씀드리면 결국은 그냥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똑같이 읽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참 자기 일에 성실하고, 저는 1순위는 무조건 그거 같아요.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중에 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일에 성실하면 무조건 중간 이상.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 중에 노력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에서 우리가 이제 최상급 성공한 사람들 또는 이제 상위 성공한 사람들, 중간 또 이제 하위, 최하급 이렇게 나누면 노력을 하면 저는 중간은 무조건 간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재능까지 있으면 최상급을 가겠죠. 노력을 했는데 최상급을 못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약간 죄송하지만 재능은 없겠죠. 모두가 김연아 선수만큼 노력을 안 했다고 보지 않아요. 김연아 선수만큼 노력한 피겨스케이터들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그들 중에서 김연아 선수는 타고난 재능까지 있었던 거죠. 그러면 돈 버는 것도 분명히 그런 재능이 있다면 어떤 부자는 노력도 했는데 재능도 있으니까 최고의 부자가 된 거고요. 하지만 재능이 없더라도 중간 이상은 무조건 간다. 그러면 그
부자의 중간의 아래는 당연히 노력을 안 하신 분들이 채우고 있겠죠. 노력을 안 하셨는데 재능이 있다면 중간 정도에서 잘 머물고 있을 것이고요. 노력도 안 했는데 재능도 없다. 그럼 제 아래로 내려가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노력을 해봐야 알거든요. 그러면 부자 되고 싶으면 1순위로 무조건 성실히 하셔야죠. 성실히 하면 그중에서 재능이 있으면 벌써 부자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무조건 그 분야에서의 성실성을 꼽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약간 그런 비즈니스 매너나 뭐 이런 관계죠, 관계. 이건 노력과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타고난 자질에 포함되는 걸 수도 있는데요. 뭐 신뢰성이랄지 어떤 그 사람의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타고난 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성실은 타고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요즘 봤던 문구 중에 뭐 노력도 타고나는 거다, 노력도 자질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그럼 너무 슬프죠. 그러면 모든 게 다 타고나면 바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나마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제일 감명 깊게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게 에디슨이 뭘 발명했는지 모르지만 노력이 99%고 뭐 영감 1%, 그 영감이 뭐 할아버지인지 뭔지도 모를 나이에 그냥 그 영감이 몰랐어요. 어렸을 때 아주 초등학교 때 처음 들었어요. 영감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99%의 노력으로 그 성공한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하면 성공하는구나. 근데 그거조차도 없다면 노력도 타고난 거라면 그럼 우리는 다 정해진 진짜. 인생을 살고 있는 너무 슬픈 인생이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노력은 타고난 게 아니고 오늘 당장 할 수 있다. 제가 아까 부자 되는 지출 줄이기, 소득 늘리기, 투자 잘하기 중에 적어도 지출 줄이기는 오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커피 한 잔 안 먹고 오늘 술 한 잔 안 먹으면 돼요. 마찬가지로 노력도 오늘부터 할 수 있어요. 뭐 한 시간 좀 더 일을 한다거나 뭐 노력을 한다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그래서 성실을 베이스로 계속 바꾸려고 노력하면서 남들에 대한 신뢰 또는 비즈니스 관계 정립 뭐 이런 것들을 잘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성실성, 좋은 관계, 신뢰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또 사실 성실성이 아까 말씀 것처럼 그래도 열심히 하면 중간은 간다. 뭐 재능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지만 중간은 간다. 그 말씀이 되게 그래도 저는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난 재능이 없어라고 하면서 내가 노력할지 말지 되게 간을 많이 보더라고요. 일단 노력을 먼저 해봐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방금 말씀하신 거에 답이 있는데 잘못된 보통 분들이 그 생각이 있는데요. 나는 재능이 없어서 노력할까 말까 고민하는 건 완전 잘못된 표현이죠. 노력을 해봐야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안다니까요. 아, 노력을 해봐야지 아는 그럼요. 전국 노래단에 나가봐야지 내가 가수인지 아닌지 아는 거고요. 100m를 뛰어봐야지 내가 육상에 재질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그러면 부자가 되는 건 일단 노력을 해야지 중간 부자이건 뭐 큰 부자이건 되는데 노력도 안 해봤으면 나는 부자가 될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인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확인을 해봐야죠. 적어도 1년이라도 이 악물고 열심히 해서 근데 나는 남들만큼 부자 안 되네? 그러면 정말 그때 가서 야 나는 1년 했는데도 안 돼. 이렇게 말할 자격은 있는데 하나도 안 하고 나는 부자 될 자질이 없나 봐. 그거는 부자 될 자질이 없는 게 아니고 노력을 안 한 거라고 인정을 해야죠. 한 뭐 시기상 봤을 때 뭐 이 정도 공부하면은 좀 이렇게 투자가 뭔지를 알게 되더라. 이런 것들이 혹시 그런 시간이 있을까요? 시기가? 직장인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 뭐 프리랜서거나 또는 뭐 직업이 없는 또는 뭐 학생들 요즘 대학생들도 주식 많이 하니까 그런 분들에 비해서 직장인분들은 너무나 시간이 없으세요. 그쵸, 뭐 그쵸. 저도 직장생활을 했었고 지금도 뭐 법인 대표지만 저도 직장생활을 하는 대표인 거죠. 그래서 직장생활을 한다라는 건 타고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타고난 업무가 주식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면 뭐 주식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지는 않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절대치라고 기간으로 말하기는 애매해요. 왜냐하면 직장인분들은 정말 하루에 1시간, 2시간 할 수 있을까 말까? 그래서 제가 직장인들만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토요일, 일요일은 좀 하셔라. 왜냐면 평일날은 힘들죠. 평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하면 또 자야 되고 주식 공부할 시간 따로 빼기 힘들 거예요. 근데 적어도 토요일, 일요일 이틀 만약 출근 안 하시는 분이라면 이틀이면 48시간이에요. 48시간 중에 적어도 한 5시간 정도만 투자를 하셔도 분명히 공부 하나도 안 하시는 것보단 성장을 하실 거고요. 그 절대치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6개월 이상만 해보면 내 습관이 되거든요. 그럼 그게 1년, 2년, 3년 가고 또 하나는 정말 100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 뭐 6개월, 1년 하고 끝날 게 아니고 100세면은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평균 나이대가 뭐 40이라고 쳤을 때 아직 60년 더 살아야 됩니다. 60 지긋지긋하죠? 60년 더 살아야 되면은 지금 빨리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식 투자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 되게 많이 받는데 아직 살 날이 더 많은데 뭐 이제예요,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죠. 만약에 한 90대 할아버지가 이제 이러면 할아버님 뭐 이럴 텐데 저는 한 60 되시는 분이 물어봐도 아직도 40년 더 쌓으셔야 되는데 라고 대답하거든요. 그렇네요. 또 기회는 또 올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기회라는 거를 더 엄밀히 말하면 주식 투자를 사실 바닥에서 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바닥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지금 들어오시던 준비 다 된 후에 뭐 6개월 후에 들어오시던 기회에 딱 맞춰서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계속 준비를 할수록 기회도 더 빨리 잡을 수 있는 거고 기회였는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기회가 되려면 분명히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아직도 주식 시작도 안 하셨다면 계좌를 빨리 만들어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좌 만들고 전재산 넣으면 나중에 10년 있다가 주식 실력은 10배가 됐는데 계좌는 10분의 1토막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계좌를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식 공부를 하루라도 빨리 좀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열심히 일을 하셨고 열심히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부자가 되셨잖아요. 근데 지금 부자가 된 상황에서도 더 열심히 또 일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유튜브도 그럼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유튜브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또 들었고 욕심도 내고 있다는 얘기를 또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10만 넘으셔. 네, 되게 빨리 넣으시더라고요. 10만 넘으셨어요? 네, 오. 빨리 넣으셨더라고요. 채널명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슈퍼개미 이세무사 TV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뭐 목표의 중요성과 또 연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네네. 제가 이제 작년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전에도 유튜브 계정은 갖고 있었지만 작년 코로나 때문에 뭐 한 4, 5월 이때 유튜브 좀 올해는 열심히 해야겠다. 이제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8월 1일 날 지금도 날짜까지 기억해요. 왜냐면 제 생일이니까 8월 1일 날 10,000명이 됐어요. 오. 그때 딱 목표를 세웠죠. 연말까지 10만. 근데 저는 목표는 쉽지 않은 그런데 노력하면 거의 근처까지 가는 것 그런 게 딱 목표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8월 달에 제가 세웠던 10만이 진짜 쉽지는 않겠지만 뭐 노력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정도였거든요. 12월 31일까지 한 9만 몇천 됐었고요. 1월 초에 딱 10만이 됐어요. 그러면은 목표 달성은 실패한 거잖아요. 연말에 10만인데 기한 실패했어요. 기한 내에는. 실패했지만 젖잘싸죠. 목표에는 졌지만 너무나 잘했죠. 9만 5천. 그리고 실제로는 1월에는 10만이 됐죠. 이게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의 목표도 사실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책에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되는 목표 세우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세요. 100억은 커녕 10억만 있으면 좋겠다. 너무나 현실적이죠. 그리고 너무나 그런 생각은 가능해요. 당연해요. 왜? 지금 1억도 없으시니까. 1억도 맞아요. 없으시니까 나는 10억만 있으면 좋겠네 10년 동안. 근데 그래도 목표를 100억으로 하시면 한 30억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10억으로 해서 3억 가는 것보다 100억으로 해서 30억, 20억 가는 게 훨씬 저는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할 거니까. 그렇네요. 왜냐하면 목표 이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럼 10억을 목표로 하면 맥시멈이 10억이에요. 100억을 목표로 하면 근처만 가도 20억, 30억 가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도 어쨌든 목표 달성을 작년 연말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올해 했고 지금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최종 목표가 있으신가요? 저 책 삼박자 투자법의 마지막 장에 지금도 나의 꿈은 계속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있었어요라는 표현을 쓰는 게 뭐냐면 저 책이 좀 개정판인데요. 개정판 전에 원래 원판 1판에서 3년 전에 나왔을 때 나의 꿈은 계속된다 하고서 거기에 나의 꿈 3가지를 적었었어요. 그 원판에. 근데 지금 좀 약간 개정판이니까 그 3년 동안의 흐름을 수정판에 녹여놨는데 원판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3가지 꿈. 첫 번째는 작가의 꿈이라고 써놨었어요. 지금 첫 번째 책을 쓰지만 나는 꾸준하게 낼 수 두 있는. 번째, 세 번째 좀 더 많은 재테크 관련 또는 더 구체적인 삼박자 투자법보다 더 구체적인 주식책 또는 더 광범위한 재테크책을 쓰는 작가로서 책을 많이 내고 싶다. 근데 지금 한 3년 동안 어쨌든 2권을 더 내서 3권을 냈고요. 네. 그리고 또 저 책에는 교육자의 꿈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의 지식들, 내가 주식이나 재테크 분야에 쌓아온 주식들을 좀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보람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가르치는 그런 강사 또는 교육자의 역할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 교육기관을 갖고 있고 또 유튜브에서 주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이루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는 사업가의 꿈이라고 써놨었어요. 제가 사실은 주식을 20년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건 남이 발행한 주식을 사고 팔아야만 되지 내 주식을 발행하고 싶다였거든요. 왜냐하면 내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법인을 만들어야 되고 그 법인을 키워야 되고 그래서 사업가의 꿈을 갖고 사실은 지금 유튜브, 책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찌 보면
작가의 꿈도 지키고 있고 교육자의 꿈도 지키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사업가의 꿈, 내 회사를 키우고 싶다, 그런 것들을 일환으로 열심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